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7화 시작합니다. 마미공과 함께하는 기상청 좋아요, 구독 무료입니다. 오늘 모신 분이 저희 혈연지원 방송 아니고요. 스마일님의 강력 추천으로 소개받은 분인데 제가 지금 약간 걱정이 되고 떨리고 있어요. 왜요? 저희 어찌됐든 사실 그동안은 서로의 지인들만 왔다가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서로의 지인이 아닌 사람이라서 네. 마르타님이 보통은 약간 이렇게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약간 뭘 해도 약간 심드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 그거 뭐 그 정도야 막 이러는데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이게 제가 사전에 잠깐 대화를 나눠보고 했는데 저희가 방송이 이제 본영이 조금씩 미뤄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기할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느끼는 건데 드립력이 상상 초월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 드립이 딸릴까봐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힘내겠습니다. 얍! 저 좀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게스트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안녕하세요. 기상청 애청자 여러분, 기청자 여러분, 고니 스타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원래 반갑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우쿨렐레 갖고 오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살짝 들려주셨어요. 오. 우쿨렐레 치면서. 네네. 근데 왜 우쿨렐레 안 하시고 노래만 하시는 거죠? 우쿨렐레 하실래요? 막상 방송을 시작하니까 너무 떨려서 악기는 못 다루겠고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노래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이에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와 대단해요. 더 감사해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니스타크님 성함 이 닉네임 되게 길죠. 그쵸. 고니스타크. 이 닉네임 뜻이 뭐예요? 이게 타짜로 활약하면서 뭐 아이언맨만큼 돈을 벌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고니는 최고의 타짜였어요. 이건가요? 그렇죠. 고니처럼 벌고 스타크처럼 쓰자. 네, 그런 의미의 닉네임입니다. 그럼 저 진짜 밥 맞았나 봐요. 그러게요. 저 요즘 또 똑똑해지고 있는데 요즘? 알고 계셨던 거 아니죠? 아니요, 저 지금 진짜 그냥 생각한 거였거든요. 굉장하세요. 네. 그 닉네임이 좀 길어서 저희가 고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이렇게 스님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불쾌하네요. 플레임으로 불러주십시오. 플레임으로 불러야 되나요? 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스로 불러주십시오. 네. 고스님이라고 불러드리고요. 네. 오늘 제목에 고스님 직업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고스님, 저희가 다양한 직업군에서 종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동안 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청취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게임 프로그래밍 일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그래도 게임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게임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되게 생소했었죠. 2009년도가 이제 저희 영화 송강호 씨가 출연했던 박쥐 네. 그 영화가 나올 때가 2009년 4월쯤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1년 정도 프로그래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주변에 게임 프로그래머가 없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보통 생각하는 뭐 게임 프로그램 회사 하면은 뭐 넥슨이나 아니면은 뭐 크아? NC 소프트나 똑똑하네. 다 하네요. 저는 유명하죠. 그냥 크아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제가 했던 게임이니까 그래서 뭐 어디서 근무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프로그램 하셨던 거, 참여하셨던 것 중에서 좀 유명한 거, 저희가 알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저는 유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첫 회사를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다녔었고 그 후에 이제 또 지인과 또 연결이 돼서 엔사 네. 네이버요? 네이버 가고 싶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네. 넥슨 GT라는 회사에 다니긴 했는데 네. 굉장히 짧았어요, 기간이.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나머지 회사들도 물론 다 좋은 회사긴 하지만 그리고 뭐 안 좋은 회사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회사라서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가장 유명한 게임 뭐가 있을까요? 참여하신 것 중에 예전에 이제 첫 회사에서 미르의 전설 네. 게임 거기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데카론이라는 게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들어봤어요. 네, 사실 뭐 개발 초기에 참여를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회사를 다닐 시기만 해도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게임들이 뭐 이미 8년 나온 지 출시된 지 8년, 9년 정도 됐을 때라서 저도 이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역할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되게 겸손하시다. 저 같으면 맞습니다. 그거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좀 그림 좀 그리고요.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잘못 말하면 큰일 날 수 있어서. 네. 그러면 제 주변에 미국님 혹시 게임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 계세요? 제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 직업은 약간 몇 날 며칠 밤새고 종일 그냥 회사에서 게임만 하는 직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나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10년 이상 저랑 알고 지낸 친구들 중에서도 게임 프로그래머랑 그리고 게이머랑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요? 접니다. 그래요? 네,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제 게임을 물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권하기도 하고요. 권한다고요? 게임을? 게임 좀 해라. 라고. 네. 버그 찾아야 되니까. 그럼요. 버그를 찾기도 해야 되고 게임을 특히나 개발할 때는 다른 게임들 보고 장점 같은 것도 따오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실제로 게임도 특히나 업무 시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맞으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입니다. 야근이나 이런 건 많이 안 하시고? 슬퍼지네요.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하루 근무 시간이 보통 8시간이잖아요. 네. 그 8시간 중에 게임을 몇 시간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특별히 게임을 몇 시간 동안 한다고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할 때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특히나 개발 중에는 근데 뭐 하루에 뭐 30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30분밖에 안 해요? 실망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업무로 하다 보면 제가 만약에 게임 프로그래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그 데드라이트인가? 여튼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인디 게임이래요. 근데 그것도 약간 레벨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게임 프로그래머다 그러면은 회사 일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 게임을 하면서 제 캐릭터 레벨을 업시키는 그런 걸로 활용도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내 캐릭터 레벨업. 다 알죠. 이제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건지 분석으로 하는 건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표정 보고 하나? 아무래도 들썩들썩거리면 뒤에서 봐도 정말 즐거워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하면 레크레이션을 짜야 되는데 뭐 보통 체육과 출신들은 레크레이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제가 레크레이션을 이제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짜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긴 하잖아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재밌다고 계속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할지 뭐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뭐 틈이 없을지 그런 걸 하는 거지 직접 하는 시간은 사실 많지 않은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말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직업이 프로그래머고 이제 게임을 만드는 걸 주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처음에 이제 게임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봐 잘못 전달될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실제로는 일하는 시간이 많고 그쵸. 일을 위해서 뭐 도움이 참고가 될 만한 정도의 게임 플레이만 합니다. 그렇구나. 어느 직업이든 즐거운 직업은 그럼 없나 보네요. 그렇죠? 뭐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제가 결혼식 전날에 잠이 안 와가지고 넷플릭스를 봤거든요. 네네. 근데 넷플릭스 중에서 블랙미러 아세요? 알아요. 재밌죠. 근데
제가 사실 그나마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는 것 중에 블랙미러를 1편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집에 TV로 봤었거든요. 넷플릭스가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처음으로 아이패드로 봤는데 그 내용 제목이 사실 그때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그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이패드로 이 사람이 뭔가를 하는 다음 행동을 다음 하는 액션 취하는 걸 선택하는 거. 네, 선택해서 맞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게임을 만드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게임에서 지금 조종당하는 것 같다 이런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엄청 스트레스 받던데. 저 스트레스 맞죠.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스트레스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썼어요. 방송 준비 때문에. 진짜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연차를 쓴 것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네. 즐겁지만은 않죠. 네. 근데 일 자체는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1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출근할 때 설레고 그리고 출근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좀 변태 같긴 한데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즐거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오나요? 아무래도 뭔가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창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즐거움으로 이제 좀 변하는 그런 스트레스인 것 같고 진짜 스트레스는 뭔가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내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뭔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게 내 입장에서는 뭔가 이해하기 힘들고 근데 그게 또 뭐 불거져서 뭐 충돌하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사람 간의 스트레스. 역시 게임 프로그램 하는데도 사람이 결국 스트레스네요. 그치, 맞습니다. 맞네요. 제 주변에 게임 프로그래머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혹시 게임 회사 들어가는 자격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게임 실력도 스펙 중 하나가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트라이더를 하는데 뭐 무지개 손가락이면 뭐 가산점 5점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리니지를 회사를 들어가는데 뭐 가지고 있는 뭐 국엄 뭐 있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게임 기획자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게임을 얼마나 했냐, 얼마나 농도 있게 했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면접 과정을 들었을 때 기획자분들을 뽑는 면접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게임들을 해봤냐,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는 게임과 비슷한 게임을 해봤냐, 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째 프로그래밍 자체는 꼭 게임을 안 하더라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게임을 해봤냐라는 건 당연하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물론 스트레스도 사람 때문에 받는다고 하시긴 했지만 일의 그 속성이나 본질 얘기만 듣잖아요. 그럼 전 되게 꿈의 직장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곰님이 포켓몬고 유저시래요. 네, 그 포켓몬고 고인물입니다. 그럼 만약에 미곰님한테 포켓몬고 개발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러면은 엄청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전혀요. 왜요? 왜냐면 게임을 즐기면서 해야 게임이지 뭔가 그거를 개발하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일하는 거를 일이 되면 안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럴까요? 포켓몬고를 제가 그 처음 출시되기 전부터 속초 가서부터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는 포켓몬고를 그렇다고 매일매일 해요.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좋은 포켓몬이 막 나왔다. 그러면 엄청 열심히 하다가 저 이미 있고 구린 애가 나오면은 또 그냥 슴슴하니 하고. 근데 만약 이게 일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려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이스코어라는 이제 게임 다큐를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게임 캐릭터 제작부터 그다음 뭐 배경음악 제작 그리고 마케팅 이런 거를 막 작업자들이 이제 막 제작을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꿈과 환상의 나라다 이거는 막 이랬거든요. 되게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막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있고 막 근데 이게 실무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실무에선 그렇게 다 행복하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고수님 그 다큐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건가요?
예, 실제로 그 꿈과 희망의 나라를 보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즐거운 일도 많고 네. 개발 자체가 즐거워서 이제 개발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기획자, 디자이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그 다큐를 제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네.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라는 정도는 생각이 아닌데? 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미국님이잖아요. 근데 그 포켓몬고 만드는 회사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미국님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뭐 있어요? 전 잠만보요. 잠만보. 네. 그럼 잠만보를 약간 코스튬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네. 그 캐릭터만 내 계정에 살짝 넣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 일의 능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걸립니까? 실제로 예전에 이제 그 MMORPG 네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네. 같이 플레이하는 게임 중에 네. 그 특정 캐릭터 네. 바지에 네. 이제 개발자가 자기 이름을 써놓은 오, 그런 짱인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실제로도 있는 경우죠. 네. 그러니까 전 이렇게 써먹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런 네. 것 같아요. 제가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사인데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를 어디 방송에서 다큐를 찍겠다. 그러면 애들하고 얘들아 왔니? 하면서 안아주고 자 오늘은 이런 걸 배울 거야. 애들아 오늘은 뭐 같이 뭐 간식 먹으면서 쉴까?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부분만 내보내지. 뭐 제가 애한테 얻어맞고 뭐 제가 애들 막 훈계하고 이런 거는 다큐에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미국님 그 직업에서의 네. 가장 아름다운 건 어떤 거예요? 다큐를 내보낸다. 그러면 어떤 면만 내보낼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가장 순수함? 집중해서 내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애들한테 의도 맞지만 네. 저를 때리는 애들이 귀여워요. 그리고 애들 막 침 흘리고 막 똥 싸고 이러는데 네. 그런데도 그냥 네. 진짜 내 자식 같고 귀엽고 네. 그러니까 물론 저를 때리는 맞는 동안은 기분도 나쁘고 싫죠. 그렇죠. 근데 네. 그래도 그거 지나가고 나면 아유 그래도 뭐 얘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오른쪽 눈이 살짝 파란 것도 그니까요. 저 지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라니까. 애가 모르고 때렸는데 네. 갈비뼈 나갔어. 그래도 막 괜찮을까요? 어떤 아이가 저를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네. 제가 원래 안경을 썼었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시기에 라섹을 했어요. 네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저는 특수교사를 해서 아이들을 만날 텐데 아이들이 이게 주먹으로 치면은 안경 부셔져서 제 눈에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처음에 애들이 대학생들 실습 나갈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여자애들 링귀거리 하지 말라고 귀찢어질까봐? 애들 바로 이렇게 땡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사실 부주의하게 하는 그냥 서슴없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 애한테 막 손해배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특히나 여자 선생님들이 덩치가 큰 남학생들한테 뭐 팔이 뭐 금을 간다든가 막 하면은 그냥 병원 가요. 되게 무거운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가볍게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진짜 저 진짜 매번 느끼는데 우리 미국님 진짜 귀하네요. 네, 귀한 갑자기요. 일 하시네요, 진짜. 근데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실제로. 그쵸. 그 순간에는 화가 확 많이 났다가 이게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교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은 그 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대요. 미국님이 하도 벽을 쳐가지고 그렇게 푸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행이네요. 그렇죠. 회사에 어떻게 하루 일과가 되는지 회사에서의 혹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뭐 조회를 하고 뭐 그다음 미팅을 하고 이런 것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물론 매주 달라서 매주 달라요? 뭘 한다 그렇죠. 뭘 한다고 네. 이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지난주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월요일 날 아침에 제 10시에 출근하니까 30분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뭐 이번 주에 뭐 할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유저들한테 어떤 부분들 나갈 거니까 이런 거 준비해 달라. 추석 이벤트 같은 것도 하나? 해야죠. 그렇죠. 네. 핫하죠. 중요하죠. 추석 이벤트.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버그가 뭐 어떤 버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최대한 이번 주까지 맞춰서 나가자. 뭐 그런 부분들 얘기가 보통 회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네요. 쓸데없는 얘기는 네, 많이 하죠. 뭐 대부분이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알맹이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의 후에 이제 뭐 각자 일, 뭐 디자이너는 뭐 디자인, 뭐 저는 프로그래머니까 이제 뭐 버그 수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프로그래밍 하는 일, 뭐 그런 것들 하고 사실 근데 10시 출근이잖아요. 네. 10시 반에 회의를 하면은 점심 시간이 저희는 1시인데 아침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아침은 빨리 가죠. 미안할 정도로 회사에. 네. 오. 네. 그리고 뭐 그냥 내가 진짜 거의 한 게 없는데 벌써 아침 점심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정말로 미안할 때가 있어요. 네. 네. 정말 게임만 하고 아침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안 그러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밥 먹고요. 그 다음에. 밥 먹고는 이제 최대한 본업에 집중을 하죠. 근데 사실 프로그래머 하면은 이제 뭐 그 주의 일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낚시라는 컨텐츠가 들어간다. 그러면 낚시 관련된 뭐 작업을 뭐 이제 보통은 이제 한 팀이 있긴 한데 그 안에서 그 낚시를 위한 또 작은 팀이 꾸려져요. 네. 프로젝트별로 네. 한 팀이 꾸려져가지고 네.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작은 회의들은 또 하루에 2번, 3번 하기도 하고 회의가 그렇죠. 많구나.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하실 때 컴퓨터 뭐 C 언어 이런 거 쓰시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비슷한 언어가 있어요. C샵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 예전에는 C 언어, 그리고 뭐 C++ 그런 일반적인 언어를 많이 썼었죠. 미국님 왜 웃으세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C 언어가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도스 같은 건가요? 도스는 뭔가 언어로 네.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것 같고 네. 그리고 C 언어는 그런 도스를 만들기 위한 명령어라고 오.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되게 와.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 하시는 것 저 같은데. 옛날에 네. 맞습니다. 어려워요. 처음에 도스 쓸 때 네. 도스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힘들고 네네. 외워야 되고 뭐 슬러시하고 뭐 네. 콤마야 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윈도우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참 다행이다라고 오.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고스님 오늘 처음 뵙고 되게 슬렁슬렁하게 생기셨다 해가지고 일 되게 빡세지 않겠다 했는데 되게 인재셨네요. 기분이 똑똑하신 좋진 분. 않네요. 네. 아니 그런 얘기를 그냥 아니,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니 뭔가 되게 사과하세요. 죄송하고요. 진짜 되게 허당 같으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과 안 받을게요.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네요. 근데 게임 하시는 게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저는 교사로서 사실 게임 프로그래머로서 게임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게 교사는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사실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것만으로 네.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그건 그렇죠. 전달해주는 게 더 분명히 다양해질 텐데 네. 물론 학문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변하는 부분도 있고 트렌드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공 서적도 계속 봐야 되고 뭔가 연수 교사들을 해야 되는 연수도 있거든요. 미국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보통 선생님들 보면은 레파토리 작년에 썼던 거 또 써먹겠고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죠. 네, 뭐 저 학교 다닐 때도 네. 선생님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약간 교육적인 트렌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를 가르치면서 교사가 가르친 거는 학생이 콩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교육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 내용은 뭐 같더라도 방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좀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개발하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저도 요새 계속 도태되고 있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궁금한 게 처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바값할 때까지는 보통 얼마만큼의 그 기간이 필요한가요? 보통 수습 기간 3개월 주잖아요. 그쵸?
네, 보통 3개월 정도 주죠. 그럼 네. 3개월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월급값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아니면은 고수님네는 아예 좀 더 기간이 길어지나요? 아, 그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네. 3개월을 이제 수습 기간으로 두는 회사가 많고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3개월을 두고 있고 그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두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그런 이유 같아요.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두는 거는 뭔가 일로서 뭐 완성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분에 대한 적응의 기간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라는 거를 이제 서로 이제 맞춰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만약에 그것조차 안 된다, 서로 불편하거나 힘들다 이런 경우에 뭐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3개월로 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뭔가 실제 한 명의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뭔가 온전히 1인분을 하는 네, 그런 기간은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6개월 네, 아니면 바쁜 회사에서는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뭐 3개월 만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은 네.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저 전업을 해야 되나 약간 네, 했거든요. 저 지금 준비하면 몇 년 걸릴까요? 제가 2년 걸렸으니까 적응하는데 네. 3년 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감사하고요. 별 오늘이 말씀을요. 첫 만남이자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고마워요. 드네요. 근데 역시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또 한번 느끼는데 게임 회사 다닌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떠세요? 바로 뭔가 그렇구나, 너 뭐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반응보다는 이제 친구 중에는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쟁이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 경우도 약쟁이요? 있고 갑자기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게 아무래도 이제 현 시점은 아닌데 이전에 그 이제 나라 차원에서 이제 게임을 4대 악으로 맞아. 예, 그쵸, 맞아. 네. 예. 셧다운 시키고. 맞아. 그때는 이제 그 친구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를 그렇게까지 뭐 안 좋게 보시진 않았어요. 예. 깊은 한숨. 걱정을 하셨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런데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뭔가 밝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만들어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게임에서 다니신다 그랬을 때, 이제 소개를 받았을 때 말이죠. 네. 레어템 주세요. 약간 이런 거 생각났거든요. 아니면은, 레벨업을 좀 빨리 시켜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이전에 고수님한테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혹시 바람의 나라 연이란 게임 아세요? 저 네. 했는데. 아, 진짜요? 그거를 저희 이제 집에 계시는 분이 한창 열심히 했는데, 아이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확률이 75%인데 5번을 했는데 5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하의 재수가 없는 놈이라면서 막 되게 슬퍼하길래 이거 아이템 좀 어떻게 안 되냐라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혹시 이런 얘기는 안 드세요? 뭐 레어템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럼요. 그 주변에서 아무래도 게임 회사를 다닌다고 하고 네. 그리고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뭐 칼을 달라, 아니면 캐시를 달라 이런 요구가 되게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어려운 일인가요? 네, 안 됩니다. 네,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아니 그리고 네. 본인이 하는 게임과 네. 지금 고수님이 일하시는 그 회사의 게임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고수님네 이제 회사 게임을 했어요. 이제 네. 구매를 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계정 알려주면서 마르타 이건데 레벨업 좀 3배도 빨리 해달라, 아니면은 무기 강화를 좀 3배속으로 해달라, 이런 거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나요? 안 되죠. 네. 아니 이게 지금 방송이라서 안 되죠예요?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해요. 그리고 그 뭐 게임 웹사이트 포럼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뭔가 운영자 딴에서
네. 뭔가 이제 자기 사적으로 네. 뭐 아이템 거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범죄죠. 범죄 네. 범죄예요? 네. 그래서 그 네. 개그맨 김수용 씨 아시죠? 네네네. 수드래곤. 네, 수드래곤 알죠. 그분이 옛날에 리니지 게임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옛날에 현피 뜬 얘기도 막 하고 방송에서. 빛나는 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네. 결국 그거를 한 우물 팔더니 한 우물을 파더니 결국 거기 모델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럼 계약금은 괜찮으니까 아이템으로 달라라고 자기가 했는데 거기가 절대 안 된다고? 이사 측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아이템은 진짜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되게 엄격하구나. 아니, 그거 주는 게 어려운가요? 그러면은 저희끼리니까 이거 혹시 원치 않으시면은 편집할게요. 혹시 고스님 본인 계정으로 네네. 뭐 좀 떨구신 적 있나요? 아이템 같은 거? 떨궜다는 거는 네. 뭔가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뭐 내 지인에게 계정 내 네. 계정으로 이제 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네.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저는 제가 입사한 회사에 네. 제가 만들고 있는 게임은 네. 안 합니다. 왜요? 아무래도 일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재미가 실제로 재밌는 게임들 많았었는데 네. 내 업이 되니까 이제 뭐 재밌게 즐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한창 공부할 시기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집 근처에서 분식집을 이제 개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래는 뭐 떡볶이도 좋아하고 튀김도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한 1년 정도 장사를 하셨는데 그 1년 동안은 제가 떡볶이를 한 번인가 먹었어요. 왜요? 네. 아무래도 옆에 있고 항상 먹을 수 있으면은 뭔가 귀하지 가치가 않아서 떨어지는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네.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님 엄청 갸우뚱하고 계세요. 저희 어렸을 때 쌀집 네. 했을 때는 네. 밥 진짜 많이 먹었고 네. 저희 집 치킨집 할 때는 네. 열쇠 받아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치킨 튀겨 먹고 막 그랬거든요. 아마 치킨이었으면 저도 받아서 튀겨 먹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군요. 직종이 달라서. 네, 떡볶이를 예로 든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기상청이 처음으로 우리 청취자님들의 사연을 모집을 합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요. 우리 청취자님들 다들 교회 좀 다녀보셨죠?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런 목사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런 목사도 있었는데 왜냐면 다양한 교회가 있고 다양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마르타님 사연을 어디에 보내면 될까요? 저희가 한번 글로 남겨드리긴 할 건데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제 메일이 좀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marthwajung 네이버.com이요. 이번 계기로 같이 참여하는 기상청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은 제가 찰지게 욕해드릴게요. 그러면 고스님 스마일님 친구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스마일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왜냐면 어쨌든 스마일님이 저희 기상청에 소개를 시켜주신다는 거는 분명히 개신교 연결점 있으니까, 그치? 신자이실 거고. 네. 그래서 종교 중독은 아니셨죠? 왜냐면은 스마일님이 약간 종교 중독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하신 거잖아요. 종교 중독이 뭔지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교 중독이라 그러면은 스마일님 생각하시면 돼요. 이 꼴인가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모든 직분이란 직분 다 맡아가지고 하시고 이런 정도? 교회에서의 뭔가 형식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아니면 성인 돼서 성인 됐을 때 그때 이제 스마일님을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셨던 그 종교 중독 그게 이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교회에 뭔가 매진하고 살고 있는 교회. 그냥 오로지 교회 일만 하는 교회 지방령. 네, 그런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제 낳기 전에 그러니까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교회를 다니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스마일님이랑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었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사실 중학교 때처럼 매일 가진 않고 점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지금 와서는 뭐 1년에 한두 번 행사 있을 때 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한두 번이면 보통 부활절 그리고 송구영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꼭 나갑니다. 저는 스마일님 이제 처음에 친구분이시고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니셨다고 해가지고 스마일님처럼 되게 뜨겁게 다니시는 분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 있으셨어요? 왜냐 뭐 평일에 뭐 회사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에 막 쉬고 싶어요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무슨 이유 있으신지.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학생 때는 이제 교회를 뭔가 좋아서 나간다 아니면은 뭔가 믿음이 있어서 나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매주 나가긴 하는데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간다.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부모님이 뭔가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그래도 나갔어요. 매주 나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끔 못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엔 나갔어.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못 나갔어.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미 이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미 그때 되면은 교회에서 마구 연락이 와요. 어머니한테도 오고 집으로도 오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나갔어요. 다음 주에 나갔더니 이제 새신자를 새로 들어오면은 네. 이제 그런 뭔가 행사라고 해야 되나? 새신자분들 네. 뭐 나오세요 네, 이런 거 네. 하잖아요. 네. 일어나세요 하고서 이제 노래 불러주고 아까 네, 제가 네.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 했던 당신은 사랑받 저는 그 생각만 하면은 진짜 왜냐면 매주 나가다가 안 나가다 하면은 저는 그 일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존재감이 너무 없으셨던 거 아닐까요 혹시? 저도 네. 그게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처럼 이제 자주 안 나가던 이제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네. 마치 무슨 뭔가 이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사냥당하듯이 네. 몰아놓고서 세워놓고 그 새신자 행사를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거기 네. 운영하는 교회 그 부서의 목사님이 좀 이상한 분 아닐까요? 너무 안면 인식장애 있으셨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고스님 제가 이 얘기 듣고 너무 지금 미고님 되게 심각해지셨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갔어요. 그럼 이제 딱 이제 새신자 나오세요. 그럼 저 갑자기 새신자가 됐어요. 네. 이제 다음 주에 못 갔어요. 다다음 주 갔더니 또 갑자기 새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격주마다 새신자를 겪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 너무 웃겼는데. 왜냐면 이게 저는 좀 약간 네. 이래도 되나 싶은 게 결국 우리가 새신자를 와서 만약에 이제 축하를 해주고 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런 건데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안면 인식장애 있었다 보죠. 아니 이름도 있고 뭐 여기 네. 하는데 그렇게 네. 하는 게 사실 왜냐면 올 때마다 정착을 못했으니까 더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지.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한 게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안 오는 친구들을 계속 오게 하고 싶고 잡고 싶어서 보여주는 이제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부담이 되고 그쵸. 부담이 되죠. 네. 그게. 부끄럽고 네.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도 이제 제 눈을 똑바로 못 봐요. 왜냐면 서로 아는 사람인데 새신자로 대해야 되니까. 네. 새신자 선물 주지 않나요? 네. 그쵸? 그럼 네. 그거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뭐 연필도 받고 그래요? 공책도 받고. 근데 그게 쌓여가면서 어린 나이지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착하셨다. 저라면 그거 받아서 감사합니다. 팔았을 텐데. 당근마켓 이런데. 그렇죠. 학교에서 아니면 좀 싸게 해가지고 팔았을 텐데. 희한한 교회네요. 그 상처 받으셨었어요 그때? 상처보다는 네. 부끄러웠죠.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될수록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가다 3주에 한 번씩 나가다가 그러다 결국에 이제 안 나가게 되는. 이거 약간 매기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아니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상처는 아니셨다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안 나가신 거. 제가 뭐 평일에 피곤하니까 그냥 주말에 쉴래요. 그래서 안 나간 건 아니신 거고. 아, 복합적인 지금 거라고 따졌을 생각을 때. 해요. 왜냐면 네. 실제로 뭐 내가 피곤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뭐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생기더라도 또 뭐 안 피곤해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었으면 갔겠죠. 근데 일요일 날 일어나서 또 교회 가려고 하면 피곤하고 일단 그리고 가기도 싫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화곡동 예수쟁이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관심들이 되게 부담스럽고 싫다고 하셨거든요. 교회 누나들이 자꾸 그쵸. 예. 돌아가면서 연락하면서. 맞아. 예. 밥 한번 먹자 막 이러고 했던 거. 예. 그러면 우리 고스님은 그분들이 혹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그리고 또 어떻게 뭔가 친근함을 표현했더라면 교회를 정착하기 쉬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방금 얘기하셨던 분이 화곡동 예수쟁이요? 예수쟁이 네네. 님. 네. 만약에 이제 화곡동 예수쟁이님한테 했던 방식으로 저한테 했으면은 저는 나갔을 것 같아요. 누나들이 네, 돌아가면서. 네. 저는 뭐 형들이 네, 불편했어요. 아 네, 형들이 부담스럽고. 연락하셨나요? 네. 자매님들이 연락하셨으면 나가셨을 거구나. 네. 네, 저는 네. 100번 공감을 하는 게 네네. 그런 게 있거든요. 음.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자매가 연락해 주는 걸 좋아해요. 네네. 형제가 그쵸. 연락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약간 창피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형제들은 네. 자매들이 연락하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형제들이 네. 연락하는 거 싫어해요. 네. 그래서 교회 형제로서 네. 누군가를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면은 저 갑자기 할 말을 잃는 게 그러면은 그 새신자 이렇게 이벤트 해줬을 때 자매님들 없었나요? 아, 자매님들도 계셨고 네. 이모님들도 계셨고 이모님도 계셨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은 이제 형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게 패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패착이. 사실 네. 요즘 추세도 아예 뭔가 성별을 같은 성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네. 이성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둘이 뭐 한 네. 사람이 네.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어떤 자매니 누나가 네. 고스님한테 연락을 해서 계속 친근함을 표시하면서 네, 교회를 네. 오게끔 해요. 근데 고스님이 어. 반해버린 거야. 네.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네. 그런데 네.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이미 나는 머릿속에서 애들 몇 나올까까지 어, 생각하고. 근데 네. 이 자매님은 아닌데 나는 교회 형제로서 그냥 한 건데 네. 하면 약간 사이가 그럴 난감해지잖아요. 수 있죠. 그러면은 뭐 결국엔 고스님 또 안 나오거나 그렇죠. 안 나가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해서 부작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같은 성별로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되게 재밌네요. 재밌다. 네. 저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농담을 섞어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진짜 뭔가 이성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게 스타트가 돼서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교회라는 이 건물 건축적인 의미에서 교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쵸. 예. 와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근처에서 장사를 해서 좀 손님을 늘리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애를 못해서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네. 사실 시작점은 어떤 것이든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그러니까 첫 발은 어쨌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거는 사실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지 그것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유혹하는 거야. 다양하게 유혹할 수 있죠. 그럼요.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은 가실래요? 저요? 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네. 정착을.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자매님들이 네. 와라 하면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뭔가 유혹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네. 뭔가 끌림을 받아서 네.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아마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교회를 더 자주 나간다든가 네.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 아이들 그리고 학생 때는 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새로운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건데, 좀 이제 성인이 되고 다양한 걸 경험하고 나이가 되면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무뎌지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새롭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생 때가 이렇게 신앙을 생기기가 더 쉽고, 전도하기 쉽다. 네, 근데 성인이 돼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본인만의 그런 자아가 네.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 무뎌진다는 얘기가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저는 고스님 보면서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고스님 1년에 3번 정도 교회 나가신다고 했는데 네, 많으면 3번 정도 나갑니다. 많으면 3번? 근데 제가 이래서 이거 확인하려고 스마일님한테 여쭤봤더니 스마일님 한 20번 정도 나오신다 그랬거든요. 우선 네네. 이거는 이따가 듣고 무슨 얘기인지, 우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적 있나요? 제가 이런 간증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아 계심을 체험한다라는 게 이제 정확히 의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체험한 적 없어요. 체험한 적 없고, 그리고 뭔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뭔가 환상이나 아니면은 뭔가 비슷한 걸 봤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체험한 적이 없고요. 네. 저도요. 저도 없어요. 뭐 목소리를 듣는다 아니면 계시를 듣는다 이런 엄청 적도 크게 웃었어. 예.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전 있어요. 단 한 번도 예.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은 안 해봤는데, 네. 저는 만약에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계신다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그쪽에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에 이 질문을 넣은 이유가 교회를 1년에 3번 정도 나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언제 간다 그랬죠? 송구영신, 부활절. 그다음에 부활절, 뭐 하나 뭐 크리스마스가 될 수 뭐. 있겠고,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날에, 아니면 또 송구영신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럴 때만 약간 상징적으로 가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어쨌든 이제 믿으신다니까 혹시 이분은 나이동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저는 네. 어쨌든 이 송구영 1년에 몇 번씩 오시는 게 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습관 그리고 교회 문화잖아요. 이런 것도 어쨌든 부활절에 계란 먹고 크리스마스 때 뭐 산타 할아버지 말고 뭐 동방박사 분장해가지고 그쵸. 그런 것들이 뭔가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가고, 그리고 부활절에도 뭐 가는 경우가 있고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1년에 3번 간다고 했는데, 많을 때 3번 가고 적을 때는 1번을 가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이 꼭 빼먹지 않는 게 송구영신 예배는 꼭 갑니다. 왜 그땐 꼭 가세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불러서 이제 머리를 만져줘요. 아, 와, 직접 이제 뭔가 말씀을 주시고, 안수기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저한테는 하나의 의식,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조금 수도 위험할 있겠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의식으로 다가오고, 그치, 그리고 네. 그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다시 맞으면서 저한테는 되게 든든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든든한 면으로. 근데 지금 송구영신 꼭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여자친구 있으시면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여자친구하고 놀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한 2년 정도는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너 갑자기 너무 슬픈 얘기를 들어가지고. 즐거운 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미국님, 저는 이게 처음에 가난성 농가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스마일님이 20번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네. 횟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교회가 집에서 가까워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일링 같은 경우에는 매주
매주 이제 교회에 있고 사실 그 20번 중에 뭐 대부분은 이제 친구를 보러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보다. 아니요. 네, 친구를 보러 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안면이 있는 분들 있으면은 가서 인사도 하고 네, 그런 의미로 대부분 갔던 것 같아요. 그 네.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고수님 보면은 막 되게 반가워하시겠네요. 아, 그러지 않아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차라리 예전처럼 뭔가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왔냐 하면서 다음 주에도 와야지 하면은 안 가지 않았을까.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긴 해요. 네. 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보면은 제가 예배 때 나가는 건 아니고 예배 끝나고 가거나 아니면 예배 전에 가서 이제 뭐 사실 친구를 보러 가는 의미니까 뭐 그렇게 가서 예배당 말고 다른 곳에 앉아 있으면은 예배 끝나고 오셔가지고 저를 발견하면 교회 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 네. 교회에 와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황을 하시다가 요새는 이제 아니 교회에 와서 네. 예배를 드려야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고 싶은 마음 막 들지 않으세요? 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다음 주에는 와라 하고 이제 퇴장을 하실 때 네. 이제 목사님도 일을 보셔야 되니까 퇴장을 하실 때 전 대답을 안 해요. 고수님을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할 때 마르타님께서 이게 가나안 성도는 아니고 약간 나이롱 신자라고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쵸, 네. 나이롱 신자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 친절한 마르타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친절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 저신 거죠. 친절하지 않으니까. 대본을 마르타님이 써가지고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은 없고 다른 종교처럼 막연하게 믿는 사람을 일컫는 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고수님한테 빗대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저 일부 공감합니다.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나이롱 신자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사전적 의미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계실 거다라고 이제 확신은 없지만 네, 믿는 쪽이고 대신 이제 실제로 교회를 가는 뭐 행위나 그런 실제 교인들이 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나이롱 신자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나이롱 신자라는 게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달라요. 네. 그래서 막간 토론을 위해 저희와 평생 계약을 맺으신 게스트분이시죠. 언제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스마일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스마일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기상청으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스마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스마일님이 자꾸 노예시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스마일님을 노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매달 후원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정기 후원을 또. 맞아. 서포트 정도로 할게요. 저희 스마일님. 서포트. 네. 서포터죠. 서포터. 네, 네. 성공한 노예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노. 예. 오늘 스마일님 주니어도 함께 오셨는데 얼마나 얌전하신지 여러분 옆에 있는지 모르셨죠? 스마일님 저희가 나이롱 신자가 누구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잠깐 살짝 맛배기 했지만 고스님 옆에서 오래 지켜보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롱 신자이다 아니다. 나이롱 신자 맞고요. 근데 저는 그냥 연 3회 5회 오는 게 아까 20번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예배도 사실 그냥 친구 만나러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장난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한 번도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캐치하지 못해서 좀 약간 우리 고스님한테 좀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신앙적으로 좀 단단해져서 나이롱이나 가나안 성도가 아닌 찐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범적인 여기 스마일님 오신 게 갑자기 확 티나고 있어요. 모범적인 대답. 그러면 우리 이제 각자 생각하는 나이롱 신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해볼까요? 마르타님부터. 저요? 네. 제가 생각하는 나이롱 신자는
이거는 고스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존재는 믿어요. 네. 살아 계심을 믿어요. 근데 그냥 자기 필요할 때 약간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은 취업을 앞두고 그냥 이렇게 중요한 날에만 그냥 기도하러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나이동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은 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적 같은 느낌? 부적 같은 느낌으로 보험 같은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들을 수밖에 없네요. 스마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고스님처럼 어쩌다 한번 가는 게 아니라 매주 나가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기복 신앙만 믿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까 구적과 비슷한 거죠. 네. 계속 뭔가 복을 받으려고 네. 뭐 진짜 그 신앙 중독이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이거 저한테 하신 얘긴데요 지금.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내 얘기잖아. 뭐 헌금하고 네. 예배 드리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이동신자 저 여기서 오늘부터 기상청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해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제가 해왔던 행동들 그러니까 가끔 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위험한 얘기긴 한데 정말 부적처럼 생각하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나이롱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미곰님 얘기 듣고 저 질문해 볼게요. 미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나이롱 신자? 저는 사실 나이롱 신자라는 이 워딩을 네.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네.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나이롱이라는 것이 네. 이제 나이롱 환자 네, 그쵸. 여기에서 하는데 나이롱 환자 같은 경우는 안 아픈데 네. 보험금 받으려고 병원에 누워 있으신 분들 보통 그쵸.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나이롱 신자는 교회는 가끔 나가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죄를 사해 주신 분을 믿는 것이 사실 첫 번째 그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는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준 거였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라고 하면서 처음 생긴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스텝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행동이 이어지는 게 사실 저는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롱 신자들은 어쨌든 믿지만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쭉 제 앞에 계신 스마일님하고 미곰님 얘기 들으니까요. 네. 제가 한없이 작아지네요. 여러분 이렇게 저의 정체성을 하나 깨달았고요. 저는 고스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르타님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분이셨겠어요. 그래도 고스님. 들리네요. 네. 아니 그러면 고스님 앞으로 나올 의향은 있으세요?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의향은 있으세요? 어디든 간에. 교회를 네. 다시 나갈 생각이 있냐고 네네네. 물어보시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와서 이제 방송에 참여를 하고 뭔가 내 신앙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왜요? 지금 고스님 말 이해 못하셨죠? 네네 이해 못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뭔가 깨닫고 하시면은 네.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 그렇다잖아요 지금. 네, 뭐 사실 저희 방송이 뭔가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송이 아니고 그냥 제발 편집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와가지고 기적적으로 와 나 이제 설마 마르타님 그거를 지금 기대하신 거예요? 나 교회를 가야겠다. 저 갑자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빛이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거 기대했는데. 마르타님,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사실 저희는 사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네.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만나서 우리 네.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 정도인 거죠. 그렇죠. 고수님 표정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헐렁헐렁 표정 진짜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진짜. 그래도 아직까지 즐거우실 거라고 믿을게요. 너무 즐겁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 들으시는 분들 하나도 안 즐거운데 너무 즐거워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라이언님 이후로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 또 와주셨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드립력이 제가 진짜 밀린다니까요. 이게 잔잔한 개그 드립력이 있으시네요. 오늘은 유난히 고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상청의 유일한 고정 코너죠.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고정 질문 첫 번째입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만족, 내가 뭔가 하루하루 살면서 좀 즐겁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단순한 것들. 대답을 이렇게 하면 너무 졸려요. 저 자고 네.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행복했던 게 뭐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린 게 더 낫겠다. 오늘이나 어제 가장 행복했던 거. 오늘 행복했던 거는 네. 방송 전에 네. 이제 스마일님과 그리고 이제 마르타님과 함께 이제 순대볶음 먹었어요. 백순대. 그게 너무 행복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백순대 얘기만 하셨으면 네. 그 행복에 저는 안 껴거니까 맞습니다. 아실 뻔했네요. 배가 계속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긴장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고스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이제 질문을 할 거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봤는데 평소에 되게 절대적인 분이고 그리고 엄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은요? 사랑? 네.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를 해하실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물론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긴 하지만 이제 기도는 하루에 3번을 할 때도 있고 4번을 할 때도 있고 네. 안 하는 날보다 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는 제가 물론 기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질 거다라는 뭐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기도하세요 보통? 저는 사실 뭔가 주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감사합니다. 아멘. 요것만 감사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런 경우도 있어요. 숙제를 하듯이 내가 만약에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절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절대자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나한테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하는구나 라는 뭐 그런 기대로 그런 걸 듣는다면 그래도 나는 행복할 거다. 내가 절대자라면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엄하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당연히 사람과 닮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도 해봅니다. 제가 고스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전 교회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나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딱 네.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네네. 근데 거기는 3남매였거든요. 그 중에 둘째였는데 네. 첫째랑 셋째는 교회를 굉장히 잘 나오는데 둘째는 애가 되게 똑부러진 스타일이어서 뭐 해도 막 난 이래서 교회를 안 갈 거다. 아니다. 교회는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임을 안 가고 활동을 안 하고 거의 근데 교회도 뭐 안 올 때도 많고 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이런 거를 할 때 보통 배정이 되면 아무도
별로 맞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안 오는 애 정도로 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리더가 돼서 구역 모임을 할 때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해서 뭐 오게끔 하는데 그 아이한테는 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왜요? 왜? 그냥 주기적으로 제가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 하면은 뭐 자기 뭐 어텐데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나 교회에서 이번에 선교 갔다 오고 뭐 이번에 뭐 하고 뭐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갈 때 혹시 구역 모임 나오는 건 좀 아직 그러니까 아직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하고 저는 그냥 그래 난 너가 살아 있는 걸 봤으니까 난 괜찮아 하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큰 첫째가 저보다 누나인데 그 누나도 그냥 걔는 냅둬 걔는 뭐 어차피 교회 안 나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결국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네. 지금 그리고 나서 교회 어떤 계기로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네. 계기로 오게 되면서 네. 갑자기 뭐 모임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래서 뭐 청년부 부회장까지 하고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멋지다. 네. 고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네. 앞에 계셔서 조금 이런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네. 저희가 그래도 이번 계기로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마르타님과 저랑 그리고 뭐 스마일 하자님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우리 고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왜냐면은 아예 하나님을 난 싫어 난 믿지 않아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드신다고 하니까 뭐 언젠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맞아.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저는 아침마다 카톡 보낼게요. 이제 기대하세요, 고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일님이 저한테는 그 미곰님의 역할을 미곰님이 그 친구분에게 했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기다려주는 역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강제로 나와라고 한다고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기도하고 믿어주는 거. 스마일님이 전에 저한테 제가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감사했던 게 스마일님이 지금 서포터라서 미담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일님 친구분 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자기는 몇십 년이고 기도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내 가족도 아니고 친구인데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는 게 친구 사이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고수님 아침마다 카톡 보낼게요. 죄송합니다.